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른쪽 귀에서 나는 소리, 이명, 그리고 머리에서 나는 소리, 뇌명, 그리고 잘 안 들리는 현상, 난청, 또는 갑작스럽게 온 현상, 돌발성 난청과 같은 것들, 또는 중이염과 같은 것들을 오른쪽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중이염이나 난청이나 이명이나 뇌명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고, 오늘은 오른쪽 귀에서 나는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발에 있습니다. 발에 지난번 영상하고 비슷하게 발에 뭐가 있냐면요. 자, 이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하고 사이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를 태충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 귀도 그렇고 오른쪽 귀도 그렇고 요 태충이란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태충이란 부위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요 오른쪽 귀가 되었든 왼쪽 귀가 되었든 귀에서 나는 소리를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태충입니다. 태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충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몸의 근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을 담당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이라든가 사람들 소리가 났을 때, 어떤 기계 소리가 났을 때, 그때 귀에서 울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사람 소리인지 동물 소리인지 기계 소리인지를 구분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게 분석을 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자, 그 아주 미세한 근육이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 소리인지 동물 소리인지 기계 소리인지를 구분을 하고, 또 그것을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근육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즉 난청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명이 되었든 또는 중이염이 되었든 또는 난청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발등에 있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서 만나는 이 태충이라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얘가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제가 태충이라고 하는 곳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충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여기를 계속 눌러가지고 이쪽 태충 부위에 태충을 여기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모든 이 자리 여기까지를 보고 태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태충은 여기 하나만이 아니고 가장 우리가 찾기 쉬운 데는 어디냐면은 이게 엄지, 검지 사이를 쭉 따라 들어가가지고 움푹 들어가는 데를 태충이라고 하는데, 거기만 찾지 마시고 그 밑에도 한번 눌러보시고 꾹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셔가지고 가장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아픈 부위에 있는 통증을 풀어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발등에 있는 태충에 있는 통증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통증을 풀다가 말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태충에 있는 통증을 풀어내세요. 그러면 운이 좋은 경우에 이 태충만 만져가지고서도 태충에 있는 통증만 제거해줘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귀에서 나는 소리가 잦아들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귀의 문제는, 귀에서 발생한 문제가 소리가 이명이라는 것이 또는 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지만 그 원인은 바로 발등에 있었습니다. 발등에 태충이라고 하는 곳을 관리하셔가지고 반드시 귀에서 나는 소리 또는 머리에서 나는 소리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통증들을 쭉 계속 만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져가지고 이 부위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 통증들을 다 제거했을 때, 여기에 있는 통증들이 다 제거가 되었을 때 운이 좋은 경우에 귀에서 나는 소리가 그냥 멎습니다. 자, 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소리가 나는 것은 귀에서 나지만 원인은 발등에 있었다. 그래서 그 발등에 태충이라고 하는 것을 봤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귀에서 나는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태충이라고 하는 곳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용촌이라는 자리입니다. 용촌이라는 자리는, 자, 엄지 뒤에 검지가 있는데 검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발을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쏙 들어가는 부위가 나와요. 이분은 지금 잘 안 접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에 사람 인자가 딱 이렇게 사람 인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보고서 용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용촌 부위를 관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용촌에 있는 통증도, 자, 이명이 있거나 뇌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돌발성 난청, 중이염 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용촌도 만지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통증을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태충에 있는 통증도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천에 있는 통증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거를 내가 완전히 끝내야지 하게 되면 몸살이 날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면서 요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너무 아프다 그럼 좀 쉬었다가 또 푸는 거예요. 또 너무 아프다 그러면 또 쉬었다가 요렇게 뭐 5번이 되었든 6번이 되었든 10번이 되었든 여기 용천에 있는 통증 그 다음에 발등에 있는 태충에 있는 통증 이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태충과 용천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손등에 가가지고 합곡이라는 곳을 관리하면서 합곡에 있는 통증들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 합곡을 누르게 되면은 대단히 많이 아파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돌발성 난청 또는 중이염 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태충을 만지게 되면 손도 못 대게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렇게 아파합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그 통증을 한 번에 걸쳐서 다 풀려고 하지 말고 5분 정도 풀다가 좀 쉬었다가 또 5분 정도 풀다가 또 쉬었다가 해가지고 이틀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반드시 손등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발등에 있는 통증, 태충에서 푸는 통증, 그 다음에 용천에서 통증을 풀어주는 거, 그런 다음에 손등에 있는 합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증을 풀어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합곡이라고 하는 곳, 합곡이라고 하는 걸 찾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있는데 검지손가락을 잡으시는 거예요. 검지손가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뼈를 따라 들어갑니다. 뼈를 따라 가다 보면은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검지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자 계속 따라갑니다. 보면은 눈으로도 사실 자세하게 보면은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검지손가락 뼈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 뼈를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를 합곡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합곡이라고 합니다. 요 합곡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풀어줘야 돼요.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푼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합곡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요. 말도 못하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모델은 어떤가? 아파요, 안 아파요? 살짝. 자, 아직 이제 젊으니까 좀 덜 아플 거야. 근데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 합곡을 그렇게 아파합니다. 말도 못하게 아파합니다. 손도 못 대게 아파합니다. 그 통증을 풀어내셔야 돼요. 이 합곡에 있는 통증을 풀어내시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태충과 용천을 관리하고 태충, 용천을 관리하고 나서 먼저 관리를 해놓고 태충에 있는 통증 없애고 용천에 있는 통증 없애고 그리고 나서 합곡으로 들어와가지고 합곡에 있는 통증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합곡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합곡을 만져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을 자,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서 이쪽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합곡에 있는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제거가 되면서 소리가 싹 없어지는 것들, 오른쪽 귀에 있던 소리가 없어지는 것들을 거의 느끼실 겁니다. 자, 이거는 합곡에서 그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 이명, 난청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는 데까지 보통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합곡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자, 합곡에서 통증을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합곡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수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견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자, 수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통증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견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통증을 풀어주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오른쪽 귀에 이명, 뇌명, 난청, 돌발성 난청, 중이염 같은 것들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 희한하게도 귀하고는 상관없이 손에서 합곡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수삼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견정이라고 하는 곳 이런 곳에서 통증들을 제거해 가서 하나씩 그쪽에 있는 통증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귀에서 나던 소리가 없어지거나 머리에서 나던 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난청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보청기를 뺄 수도 있고 중이염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수삼리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삼리를 어떻게 찾느냐. 자, 수삼리 손에서부터 삼리
3천 정도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리자가 들어가는 것은 위장 경락과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는 대장 경락 중에 하나예요. 자, 수삼리를 어떻게 찾냐면요. 손을 이렇게 굽혀봅니다. 이렇게 굽혀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요. 주름이 끝나는 부위. 여기를 보고 곡지라고 하거든요. 곡지. 자, 곡지에서 약 3천 정도 떨어진대. 3마디 정도 떨어진대. 3마디 찍어놓고 그러면 이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 정도. 정확히 잡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 해놓고 팔을 이렇게, 그리고 뭐하고 맞춰보냐면은 합곡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합곡하고 딱 맞춰보게 되면은 팔을 돌리는 거예요. 팔을. 그렇지. 이게 합곡에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충 곡지에서 3마디 정도, 너무 많이 내려왔네. 곡지에서 3마디 정도 내려오니까 이 정도. 이 정도를 만져보게 되면요, 여기가 말도 못하게, 이 수삼리라고 하는 곳이 말도 못하게 아플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곡에 있는 통증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수삼리에 있는 통증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수삼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삼리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주기 시작하게 되면은 남은 이명이나 난청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합곡에서 끝나는 분들도 아주 많고, 합곡에서 끝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수삼리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타고 올라갈 때 보면은 가만히 보게 되면 합곡에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합곡에서 일직선으로 쭉 이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보게 되면은 요 여기 곡지라고 하는 곳에서 수삼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일직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되지만 이왕 하실 거 잘 맞추시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귀에서 나는 소리가 사라지니까 지금 하는 것은 오른쪽 귀에서 나는 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합곡 관리하고 수삼리 관리하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합곡, 수삼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리가 끝이 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태충, 그 다음에 용촌. 태충과 용촌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합곡으로 올라옵니다. 합곡은 항상 먼 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합곡으로 올라왔다가 합곡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고 합곡이 너무 아프면 수삼리를 선대주는 거예요. 수삼리가 너무 아프면 또 합곡을 한번 해보고 또 합곡이 아프면 수삼리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증들을 제거를 해준다. 요것들이 이렇게 통증들이 제거되면서 소리가 잦아들거나 소리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견정, 이제 합곡에 이어서 수삼리에 이어가지고 견정으로 이어가는데, 견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어깨 견자에다가 정상 정자였으니까는 어깨의 정상. 그러면 어깨에서 제일 올라온 데를 찾는 거예요. 올라온 데 보면은 여기가 제일 올라오네. 여기가 제일 올라오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견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견정 부분, 이 견정 부위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말도 못하게 아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견정에 있는 통증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수삼리에 있는 통증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합곡에 있는 통증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발에 있는 태충, 용촌에 있는 통증을 풀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견정이라든가 수삼리라든가 합곡이라든가 태충이라든가 용촌과 같은 데에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타나는 현상인 이명의 포인트를 맞춘다든가 난청의 포인트를 맞춘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견정에 있는 통증,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져보면 많이 아프거든요. 자, 이 부위, 견정 주변에 있는 통증, 견정 주변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시고서, 자, 이렇게 풀어준다. 풀어주는데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자, 집사람이라든가 또는 남편이라든가 또는 뭐 아드님, 따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통증을 좀 풀어달라, 어깨를 좀 주물러달라. 자, 하는데 견정만 하지 마시고 견정과 수삼리와 그 다음에 합곡, 그 다음에 태충, 용천을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관리하시게 되면은 아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명이 사라질 텐데, 그렇게 하고서도 소리가 남아있을 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견정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 견정에서 이렇게 견정에서 귀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요 주변에 통증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견정에 이어가지고 이 부분, 어깨 견정에 이어서 이 부분에 있는 통증들을, 여기 부분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통증들이 사라졌을 때 이명이 사라지는 것이 귀 그 자체만 본다고 해가지고 소리가 사라지거나 머리에서 나는 소리, 내명이 사라지거나 중이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혈이 막혀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이 이명이고 뇌명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통증을 제거해준다. 자, 통증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고 통증을 제거했더니 귀에서 나는 소리가 사라져. 귀에서 나는 염증인 중이염이 사라져. 돌발성 난청이 사라져.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 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통증들을 만져보게 되면 말도 못하게 아파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주신다. 특히 목 주변에 통증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정도에서 통증을 풀어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명이 사라지거나 뇌명이 사라지거나 난청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서 자 우리 귓볼 이게 뒤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이 보일 거예요. 아마 카메라상으로 보일 거라고 보는데 자 여기 귓볼이 이렇게 있고 귓볼 뒤에 여기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게 되면은 손가락 반마디 정도가 깊숙이 들어가요.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깊숙이 들어가는 이 부위를 보고서 예풍이라고 합니다. 예풍이라고 하는데 자, 요 예풍에 있는 통증들을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풀어줄 때는 하면서 하게 되면 그게 쏙 막 그 홀이 크게 생겨요. 그때 거기다가 강하게 압력을 주면서 강하게 압박을 주면서 거기에 있는 통증을 풀어줘야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풍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예풍에 있는 통증을 왜 풀어줘야 되냐면요. 저기 예풍에 있는 부위가 막히게 되면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지럽고 구토가 나와요. 그리고 차를 타게 되면 멀미가 생기는데 멀미가 생기고 구토가 나오고 그리고 어지러움 현상이 어디가 막혀서 발생한 현상이냐면요. 요 예풍 부위가 막혀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풍 부위에 있는 통증을 바로 반드시 풀어준다. 그것이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지러움증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구토 나오는 것도 사라지고 차 멀미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소리 나는 현상, 귀에서 머리에서 나는 소리 나는 현상도 사라지고 중이염도 사라지고 하니까 자 여기에는 통증들을 꼭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오른쪽을 하시는 것이고 왼쪽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왼쪽 귀를 해주시는 것이고 자 왼쪽 귀 오른쪽 귀에 있는 통증들을 자 그쪽에서 나는 통증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줬을 때 그랬을 때 이명도 사라지고 기타 등등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 예풍하고 그 다음에 이문, 청궁, 청해할 겁니다. 자, 예풍에 이어가지고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자, 귀 보면은 요렇게 바퀴를 돌아가지고 끝나는 부분에 살짝 들어가는 부위가 나와요. 자, 여기가 쏙 들어가는데 여기를 보고 이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문에 있는 통증을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이문이 보면 만져보게 되면 여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 쏙 들어가는 부위인 이문을 계속해서 만져주게 되면요. 거기가 통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소리 나던 현상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또는 잦아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운이 좋으면은 거기에 있는 소리 나는 현상이 사라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저는 이걸 보고 귓방울이라고 하는데 요 귓방울 자 저 귓방울에 있는 데다가 여기를 하게 되면 거기가 쑥 열리면서 손가락 반마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손가락 반마디를 하고서 손가락 반마디를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통증들을 계속해서 풀어줘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통증이 있으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지럽고 그 다음에 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미도 없애고 어지러움도 없애고 난청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귀에서 나는 소리인 이명도 사라지게 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오른쪽 귀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청궁을 손 대가지고 청궁에 있는 통증들을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청회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서 항상 방법은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반마디가 움푹 들어가요. 움푹 들어가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통증을 돌려가면서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통증이 머물러 있으면 어지럽고 그 다음에 돌발성 난청 같은 것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통증들을 다 완벽하게 풀어주시라. 통증을 언제까지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통증들을 다 풀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 이문 그 다음에 청궁 그 다음에 청회
그 다음에 귓볼 뒤에 있는 예풍. 예풍, 이문, 청궁, 청회. 여기에 있는 통증들을 완벽하게 풀어주게 되면요. 여기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명이나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 중이염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도 사라지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태충용천을 관리하면서 또 같은 발에서 이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자, 네 번째 발가락하고 다섯 번째 발가락, 요것이 귀하고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이 정확하게 귀하고 연결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귀하고 연관되는 이 부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관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부위를 만져보게 되면은 아주 말도 못하게 아파요. 자,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이 말도 못하게 아프거든요. 그 말도 못하게 아픈 그걸 통증을 계속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통증을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건 본인들이 잘 생각해서 알아서 거기는 통증들을 풀어주면은 그냥 어지간한 이명은 사라져요. 어지간한 이명은 사라지고 난청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중이염도 사라지고 돌발성 난청도 사라지고 하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 여기 자,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이 사이에 여기를 또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정말 귀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수술하지 않고 또 약 먹지 않고 내가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가 내 발을 만져가지고 태충을 만져서 용천을 만져서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사지, 오지 사이, 저기를 관리해가지고, 정말로 이명이 사라지고, 중이염이 사라지고, 돌발성 난청이 사라지고, 뇌명이 사라진다면 열심히 노력하셔야겠죠. 이렇게 할 때는 왼발, 오른발 같이 하는 것이 더더욱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태충, 용천, 그런 다음에 사지, 오지와 그 다음에 사지, 오지 사이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도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 또 하는 것이 방법이 있으니까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발등에 있는 태충도 관리하고 용천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지 오지도 관리하고 발가락 사지 오지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합곡, 수삼리, 견정까지도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이명이라든가 난청이 있는 분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비장과 위장입니다. 자, 먼저 설명드렸던 합곡이라든가 태충이라든가 용천이라든가 발가락 사지 오지라든가 수삼리라든가 견정 그 다음에 귀에 있던 예풍이라든가 이문 그 다음에 청궁 청회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을 해보고서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과 뇌명과 난청 중이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장경락과 위장경락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비장, 위장, 경락 관리하고 귀 관리하고 하게 되면은 10명 중에 무조건 9명은 사라집니다. 9명 이상, 100명 중에 99명은 사라져요. 100명 중에 99명은 사라지는데 간혹가다 한 명이 안 사라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사라지는 거를. 그거는 본인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비장과 위장을 어떻게 하나씩 관리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이 시작되는 것이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돼요. 엄지발가락이.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발톱 위에 보면은 까만 선이 있는데 저게 모델의 그 발톱 사이에 낀 때가 아니고 저게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펜으로 일부러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냐면은 자, 음백이라는 자리를 찾는데 음백이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자, 이 자리. 자, 이 자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이게 발톱이 이렇게 있고 발톱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발톱 뿌리가. 그럼 발톱 뿌리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옵니다. 와가지고 이쪽에도 발톱 뿌리가 있겠죠. 요렇게 양쪽 발톱 뿌리가 만나는 이 지점, 요 지점을 보고서 우리가 음백이라고 합니다. 자, 음백. 자, 귀에서 합곡, 태충, 용천 관리하고 귀 관리하고 사지, 오지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명이 남아있고 난청이 남아있고 중이염이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백 만지게 되면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대단히 아파요. 자, 그러면 천천히 달래가면서 음백을 천천히 달래가면서 풀다가 너무 아프면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되었든 이거를 여기에 있는 통증들을 먼저 풀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떤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자, 음백을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음백이라는 자리 설명했고 자, 음백이라는 자리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시겠죠? 자, 음백이라는 자리 관리해 주시고
음백이라는 자리 관리했고, 자, 음백이라는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언제 중요하냐면요, 갑자기 급체했을 때, 내가 소화가 안 될 때, 저 자리를 강하게 눌러주다든가 아니면 바늘로 딴다든가 하게 되면요, 그러면 급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급체에 걸리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사망이 이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연세 있는 분들 갑자기 음식 먹은 것이 체했을 때 음백이라는 자리 관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뭐 해주냐면 음백이라는 자리를 따주든가, 음백 꼭 아니어도 돼요. 자, 우리가 체하거나 급체했을 때 하는 자리는 우리가 음백이 아니고 뭐 위에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상관없고 엄지손가락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관리하셔가지고 특히 체했을 때 그 체한 것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음백이라는 자리 관리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 우리가 대도란 자리 갈 거예요. 자, 대도란 자리는 엄지발가락을 따라서 우리가 적백육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까지는 뭘 알 필요가 없고, 자, 발등을 보게 되면 발등에 있는 살하고 발바닥 살이 틀려요. 여기 카메라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모델발을 보게 되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가 밑에는 발바닥이고요. 이 위에는 발등이에요. 이 발등과 발바닥이 이렇게 바느질 자리 한 개 없이 이렇게 만나는 이 자리를 보고서 적백육지라고 합니다. 자, 적백육지라고 하는데, 자, 엄지발가락, 자, 음백에서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은 먼저 뭘 찾는 거냐면 내 발에 발바닥이 어디 있고 발등이 어디 있는지 봐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딱 만나네. 자, 가기 전에 여기 큰 이 산처럼 높은 뼈가 있어요. 태백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백산맥 생각하시면 돼. 여기 태백산맥이 딱 버티고 있어. 자, 그 태백산맥을 넘기 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옵니다.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오는데, 자, 이 자리를 보고서 대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 자, 대도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대도라는 자리는 언제 좋냐면요, 속이 쓰릴 때, 속이 너무너무 쓰릴 때, 그 속 쓰릴 때 관리하는데 최고의 자리가 바로 이 대도라는 자리입니다. 물론 비장이 가는 경락이기도 하면서, 자, 음백에 이어서 대도라는 자리를 관리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적백육지란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말인데 꼭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는데, 아, 발바닥 살과 발등 살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이 뭐냐면은 그 무지외반이에요.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는 현상. 그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이 뼈에서 돌아가요. 저는 이 뼈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태백산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엄청나게 큰 엄지발가락으로 이어지는 큰 뼈가 있는데 이 뼈를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발등살과 발바닥살이 만나는 경계가 나오면서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와요. 여기를 보고서 공교롭게도 이름이 태백입니다. 태백. 뭐라고 한다고요? 태백이라고 합니다. 자, 요 태백이라는 자리, 자, 음백, 그 다음에 대도, 그 다음에 태백,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태백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자리들은, 자, 음백, 그 다음에 대도, 그 다음에 태백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손이라고 하는 자리로 갈 텐데, 자, 요 자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요 비장과 함께 위장을 관리해 가지고 귀에 있는 이명,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을 제거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다시 음백, 그 다음에 대도, 그 다음에 태백까지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태백에서 어디로 해주냐면 이 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 위에 뼈가 있어요. 뼈 밑으로 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여기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와요. 여기를 보고서 공손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공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음백 관리했고, 그 다음에 음백 다음에, 자, 대도라는 자리 관리하고, 그 다음에 태백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공손이라는 자리. 자, 발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아마 카메라로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음백, 대도, 태백, 공손, 여기까지 관리하게 되면요, 귀에서 분명히 반응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현저하게 잦아드는 것들을, 귀에서 나던 소리가 현저하게 잦아드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음백, 대도, 태백, 공손까지 했고, 그런 다음에 가만 보게 되면은 이 발이 지금 혀 있는데, 이 발을 펴놓고 보면은 이게 일직선으로 된 걸 딱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완벽한 일직선은 아니어도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한 라인을 타고서 흘러간다는 걸 볼 수 있고, 자, 아직 젊은 아가씨라서 보니까는 발이 아주 예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복숭아뼈로 갑니다. 복숭아뼈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숭아뼈를 찾는 거예요. 복숭아뼈를 찾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어디에서 공손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가지고 이 복숭아뼈 밑으로 오다 보면 여기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와요. 여기 움푹 들어간 자리를 보고서 이걸 찾는 겁니다. 제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 복숭아뼈를 먼저 찾는 거예요. 복숭아뼈. 이 복숭아뼈를 찾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 가장 움푹 들어간 데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고 상구라고 합니다. 자, 상구. 자, 먼저 중요한 것이 복숭아뼈를 찾고 복숭아뼈 밑에서 이게 상구라는 곳을 찾는 거거든요. 보니까는 공손이라고, 자, 공손이 있고, 그 다음에 태백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음백이 있고, 요렇게 해서 음백, 대도, 태백, 그 다음에 공손, 그 다음에 상구를 찾는데, 자, 카메라 상에서 이 복숭아뼈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 복숭아뼈 밑에서 상구를 찾더라. 자, 상구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여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자리는 삼음교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삼음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성들한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자, 세 개의 음이 만나가지고 저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요. 저 혈이 자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성분들이 어떤 생리통이라든가 어떤 자궁에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 아주 유효한 자리가 바로 삼음교란 자리인데 아주 여성들한테 중요하고 요긴한 자리,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죠. 삼음교라고 합니다. 자, 이 삼음교라고 하는 자리는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여성분들이 허리가 아파. 근데 삼음교만 잘 만져줘도요, 허리 아픈 게 사라집니다. 자, 여성분들이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 삼음교만 관리해줘도 어깨 아픈 게 사라지고 허리 아픈 게 사라지고 무릎 아픈 게 사라져요. 여성들의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저 자궁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 자궁과 연결되어 있는 삼음교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삼음교를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어요. 복숭아뼈를 따라가지고 한 4-5cm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게 뼈가 있고 그 뼈 밑으로 오면 약간 뼈가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너덜너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살짝, 그러니까 뭐가 하여튼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만큼 너덜너덜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희한하게 뼈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보고 삼음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복숭아뼈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희한하게 이 자리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뭐 키가 170이 넘는 사람도 있고 180이 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야? 라고 묻지 마시고 대충 안쪽 복숭아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몇 번 만지다 보면은 이 부위에 이게 뼈가 너덜너덜 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큰 홀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삼음교입니다. 그 삼음교를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금 발을 보게 되면은 어디부터 음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도를 거쳐서 태백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공손을 거쳐서 복숭아뼈 아래에 있는 상구를 거쳐가지고 복숭아뼈에서 약 한 5cm 정도 올라가 있는 삼음교를 찾았습니다. 삼음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 비장, 신장이 하나로 만나는 지역이에요. 삼음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간과 비장과 신장이 함께 만나가지고 자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그런 생리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삼음교에 이어가지고 자, 뼈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갑니다. 뼈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자, 위에서 내려오는 근육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근육의 경계선이 눈에 보일 만큼 보여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위의 근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아래로 이어지는 근육이에요. 요 근육이 위 근육과 아래 근육이 만나는 여기를 보고서 음릉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음릉천. 자, 음릉천이라고 하는데 그 음릉천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관리하는 그 비장에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비장 경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 어디부터? 자, 음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도를 거쳐가지고, 태백, 공손, 상구, 삼음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음릉천까지. 저 음릉천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지러울 때, 아주 말도 못하게 어지러울 때 저 음릉천이라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꾹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어지러운 현상이 많이 잦아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어지러움을 다 없애고 싶어. 그러면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눌러가지고 아픈 통증들을 다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음릉천까지. 음백부터 음릉천까지 쭉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도 이명이 남아있거나 난청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라지는데 더
더 완벽하게 소리를 없애고 중이염이라든가 돌발성 난청과 같은 것들을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관리하면은 자 이제 위장, 비장과 함께 위장을 함께 관리해 줍니다. 함께 관리해 주게 되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끝까지 본인이 이거를 없애는 것을 본인이 끝까지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이제 위장 경락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음백부터 해서 음백에서 대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태백을 거쳐서 공선을 거쳐서 상구를 거쳐가지고 삼엄교, 운릉처까지 쭉 이어진 라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실 거예요. 예, 직선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발이 이렇게 살짝 휘어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피고 보게 되면 거의 직선으로 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요 라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제가 비주사마리라고 해가지고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4개의 끝, 손끝, 발끝을 관리합니다. 즉 손발이 아플 때, 손발에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이 아프거나 테니스 엘보가 있거나 골프 엘보가 있을 때 그럴 때 관리하는 자리가 바로 저 비장하고 위장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는 또 이 라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라인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명과 뇌명이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오른쪽 귀에 있는 이명과 뇌명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마지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비장과 위장입니다. 자, 비장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위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장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자, 위장이 가는 것은요, 첫 번째 발가락 옆에 두 번째 발가락에서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 발가락에서 세 번째 발가락을 향해 갑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자, 여기. 자, 이 자리를 보고서 여태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까맣게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게 때가 아니에요. 저게 때가 아니고 제가 일부러 볼펜으로 그린 건데 어떻게 찾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여기 발톱 끝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따라서 세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이 끝이 만나는, 뿌리가 만나는, 이쪽 뿌리하고 이쪽 뿌리가 만나는 요 지점, 그 지점을 보고서 여태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이걸 몰랐어? 해서 여태. 자, 지금은 이제 알았습니다. 여태. 자, 여태라고 하는 지점에서 위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태에서 위장이 시작되는 거구나. 여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내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요. 자, 내정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여태를 관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 자리, 이렇게 발톱 끝, 손톱 끝에 만나는 혈자리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구구혈이에요. 구구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기절한다든가 하는 그런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음백이라든가 지금 설명드리는 여태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위급할 때 사람을 혼절하거나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기를 피를 따주거나 하게 되면요, 그런 현상에서 혼절한 상태에서 바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들은 우리가 이명과 뇌명과 난청을 제거하고 중이염을 제거하고 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구급혈 같은 건 알아두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꽉 손톱을 꽉 눌러준다든가 아니면 바늘로 꽉 찔러가지고 피를 살짝 내준다든가 하게 되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여태라고 하는 것 설명드렸고, 자, 여태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내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여태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자, 여태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아, 위장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이렇게 이명이나 난청이라든가 이렇게 중이염이 왔다든가 돌발성 난청이 왔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 아, 비장과 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만큼 많은 소화제를 먹었는지, 얼마만큼 많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는지, 얼마만큼 많은 위염, 위궤양 약을 먹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찾아왔어.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찾아왔어. 그런 돌발성 난청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중이염 같은 것들이 희한하게도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장기인, 비장, 위장, 우리들 소화기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많이 드셨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 위궤양이 있거나 하여튼 위장 쪽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오른쪽 귀에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자로 잰 듯이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비장과 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중염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난청, 돌발성 난청과 같은 것이 생기고 심각한 어지러움증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을 꾸준히 관리해 주시게 되면 소화기관도 튼튼해지면서 그런 다음에 비장과 위장도 튼튼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이명이라든가 뇌명이라든가 난청이라든가 중이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태에서 시작된 경락이 어디를 따라가냐면요, 두 번째 발가락을 따라갑니다. 자, 아까 보니까 설명을 할 때 보니까는 여태가 두 번째 발가락 끝자락에 있었고 그 끝자락을 따라서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지점, 거기를 보고 내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태를 지나가지고 내정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내정으로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데가 쭉 가서 보니까는 함곡이라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자, 함곡이라는 자리가 찾기가 그렇게 일반인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찾냐면요. 자, 여태를 찾은 다음에 여태에서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장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나와요. 가장 움푹 들어가는 지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마 내전까지는 찾기가 쉬울 거예요. 왜? 2지, 3지 사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니까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저 함곡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2지, 3지 사이를 따라서 가거든요. 고를 따라서 가거든요. 고를 여기 따라서. 그래서 고를 찾은 다음에 움푹 들어가는 곳을 찾는데 여기가 함곡이에요. 함곡만 확 눌러줘도 대단히 아파하는 분들 많은데 아파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귀에 있는 소리가 바로 뚝 멎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태에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인 내정으로 갔다가 내정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함곡으로 갑니다. 자, 함곡 찾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태에서 고를 따라가지고 내정에서 고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장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나와요. 거기를 보고서 함곡이라고 합니다. 자, 함곡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리가 나오는데 이 춘향이라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춘향이라는 자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태충이 있어요. 태충. 자, 여기 이 부위에 태충이 있습니다. 자, 태충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자, 엄지 검지 사이길로 해가지고 쭉 따라가 보면 태충이 있어요. 그 태충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기가 춘향이라는 자리인데, 자, 저 춘향이라는 자리 같은 경우는 위장 경락의 원혈이에요. 원혈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기운이 그쪽으로 모여들면서 특히 위장의 기운이 그쪽으로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위장에서 찾으라 하게 되면 저 자리 저 춘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기가 어려운데 한번 연습하다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태충에서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손톱을 넣으면 손톱이 쑥 들어가요. 희한하게도 뼈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가 움푹 들어갑니다. 춘향, 원혈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 어디부터, 다시 한번요. 여태부터 여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딜 거쳐가, 내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함곡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춘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태, 그 다음에 내정. 자, 내정을 가서 함곡에서 춘향으로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발목으로 가게 되면은, 자, 발목에 보면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발목에서 보면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자, 춘향 다음에 이 해계라는 자리를 찾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발목을 왔다 갔다 합니다. 발목을 왔다 갔다 하면요. 발목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속에 쑥 들어가는 지점이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힘줄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발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힘을 딱 주게 되면 이 두 개의 큰 힘줄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보고 해계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해계.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이 해계는 언제 중요하냐면요. 양반다리 안 될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을 때, 양반다리가 안 될 때, 요 태충이란 자리와 함께 해계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양반다리 안 되는 것이 바로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바로 양반다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태충과 여기 해계의 통증을 완벽하게 다 풀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양반다리 안 되는 것이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양반다리 안 되는 것이 이 태충과
해계의 통증이 풀리면서 양반다리가 딱 되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해계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서해부, 즉 사타구니 쪽으로 이어져요. 사타구니 쪽으로. 이 해계라는 자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을 때 사타구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반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이 잘 안 굽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타구니 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다리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릎이 잘 안 굽혀지는 거거든요. 그 양반다리가 되게끔 만들고 또 그리고 무릎이 굽혀지게끔 만드는 자리가 바로 어디와? 태충과 함께 해계를 관리하더라. 물론 태충 해계만 하지 마시고 여태, 내정, 함곡, 충양, 해계, 족삼리 거기다가 태충까지 관리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계에 이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자리인 족삼리로 갑니다. 자, 족삼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리가 들어가는 것은 위장과 관계가 된다고. 다시 한번요. 족삼리, 수삼리. 끝자가 리라고 끝났으니까 요 족삼리, 수삼리는 다 위장과 관계가 돼요. 자, 발에 있는 삼리, 족삼리. 손에 있는 삼리, 수삼리. 자, 족삼리 같은 경우는 특히 위장에 있는 열을 내릴 때, 갑자기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 열이 떴을 때, 저 족삼리를 만져주게 되면요, 위가, 위에 뜬 열이 내려가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고, 얼굴이 빨개졌던 것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해계에서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족삼리가 있는데, 찾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서 족삼리를 찾냐면요. 자, 해계가 있잖아요. 여기 따라서 여기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강이뼈. 이렇게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정강이뼈 위로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탁 걸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계 부근에서 정강이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탁 걸리게 돼 있어. 걸리면서 주름이 딱 잡히거든요, 여기. 자, 요거 찾는 게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서 보게 되면 여기가 좀 많이 좀 튀어나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타고 올라가서 딱 걸려요. 걸리는 데에서, 자, 바깥으로 약 한 1cm 정도 나가요. 그래가지고 만져보면은 움푹 들어간 지점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고 족삼리라고 합니다. 아, 정강이뼈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딱 막힌 지점이 있더라.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한 1cm 정도 나가서 거기서 약 5mm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가 족삼리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어디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있는, 자, 여태부터 시작해서 여태, 그 다음에 내정, 그 다음에 함곡, 그 다음에 충양. 충양은 참 희한하게도 마치 태충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이 위장경락입니다. 자, 위장경락. 그 다음에 해계에서, 자, 해계를 찾은 다음에 해계에서 이렇게 정강이뼈를 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딱 턱이 생기면서 걸리더라.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약 1cm, 0.5mm 정도, 1cm, 5mm 정도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족삼리가 있더라. 요것이 바로 위장경락이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은, 비장과 위장을 관리해가지고, 이명 제거하고, 뇌명 제거하고, 중이염 제거하고, 돌발성 난청 등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였다? 아, 소화기관의 문제였었구나. 자, 소화기관의 문제를 해결해서, 소화기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염, 위궤양,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요런 것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오른쪽 귀에 중이염이 생기고, 이명이 생기고, 난청이 생기고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충도 있고, 용촌도 있고, 사지, 오지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귀 주변에 있던 이문, 청궁, 청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풍도 있었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관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소화기관 관리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비장 라인도 관리해 주시고, 위장 라인도 관리해 주시고 해서 위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위염이라든가 속쓰림이라든가 위궤양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을 제거했더니 거짓말처럼 이명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머지 1명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끝까지 노력하세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 사람도 있는데 투덜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그거 병원에 가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백날 검사 받는다고 해가지고 검사 받아서 뭐 하실 건데 해보시고서 진짜 이 자리들을 관리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혈자리들을 관리했을 때 내가 그토록 고생하던 이명이 정말 사라지는지 30년, 40년, 50년 된 그 이명이 사라지는지 전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노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른쪽 귀 이명, 뇌명, 난청, 돌발성 난청, 중이염 같은 것들을 혈자리 관리를 통해서 제가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